안녕하세요. 와이즈 와이어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고객의 요구 상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때 시간적 제약, 한정된 인력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보다 적은 테스트 개수로 보다 많은 결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테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작성하고 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국제표준인 ISO 2919 파트 4에서는 테스트 설계 기법을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기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세 기반 기법, 경험 기반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은 테스트 대상에 대해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참조하지 않고 제공되는 기능 및 메뉴 등을 참조하여 테스트 개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들 분할, 경계값 분석, 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시나리오 테스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들 분할 기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특정 범위의 입력값이 있을 경우 하나의 값, 대표값에서 선택하여 테스트 개수를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에서 500까지 입력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경우 1부터 숫자를 하나씩 첨가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력 가능한 값을 범위에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값을 선택하여 하나의 테스트 개수로 작성하는 기법이 동들 분할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값 부수 기법은 동들 분할 기법을 확장된 형태로 입력값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서 결함이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계값에 포함하여 테스트 개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1에서 500 사이에서 경계가 되는 값, 최소값, 최소값 플러스 1, 대표값, 최대값 마이너스 1, 최대값으로 구분하여 유효한 테스트 개수를 작성합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는 1에서 500 사이의 최소값 1, 최소값 플러스 1인 2, 대표값인 250, 500의 최대값 마이너스 1인 499, 최대값인 500을 입력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비유효한 값,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플러스 1을 입력했을 때 오류 파업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며 더 많은 결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 테이블 테스팅 기법은 소프트웨어 내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력되는 조건값과 기대 결과를 참가 거짓으로 테스트 개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면이 있을 경우 입력되는 값과 기대 결과를 참 거짓으로 판단하여 결정 테이블 테스트 개수를 작성합니다. ID, 패스워드가 거짓인 경우 결과는 에러로 표시되고 ID가 참, 패스워드가 거짓인 경우 또는 ID가 거짓, 패스워드가 참인 경우도 에러로 표시됩니다. ID 참, 패스워드가 참인 경우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상태 전이 테스트는 입력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프로그램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상태 전이 테스트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적합한 기법으로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가 있다고 하면 버튼을 누르면 정상 동작을 확인하는 유효한 케이스와 원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 비유효한 경우를 분리하여 테스트 개수를 작성합니다. 유효한 케이스로는 타이머의 모든 동작에 따라 시간 변경, 날짜 변경이 되는 케이스,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간 및 날짜가 초기화되는 케이스, 시간 설정 버튼을 누르면 시간 변경이 되는 케이스, 날짜 설정 버튼을 누르면 날짜 변경이 되는 유효한 케이스를 작성하고 비유효한 케이스는 타이머의 모든 동작에 따라 동작하지 않는 비유효한 케이스,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되지 않는 케이스, 시간 설정 버튼을 누르면 시간 변경이 되지 않는 케이스, 날짜 설정 버튼을 누르면 날짜 변경이 되지 않는 케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테스팅 방법은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함을 찾는 방법입니다. 즉, 비즈니스 시나리오 또는 프로세스 흐름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유즈 케이스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언행에서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카드 삽입, 정상 비밀번호 입력, 돈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카드 삽입, 실수로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정상적인 동작을 유도하게끔 하여 사용자의 실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 페어와이징 테스팅은 테스트해야 할 기능적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테스트 케이스로 결함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명세 기반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험 기반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은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오류 추정 기법도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로 이전에 발견된 결함 유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테스트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결함이라 갈려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 작성 및 수행하는 방법으로 테스트의 경험에 따라 효율성 및 효과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펙이 거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간적인 압박이 거심한 경우, 다른 기법을 보완할 때 사용합니다. 오류 추정 기법 이외에도 테스트하고 평가해야 할 내용과 경험을 나열해 놓고 테스트하는 체크리스트 방법과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 및 작성하는 탐색적 기법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기법에서 명세 기반 기법과 경험 기반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대해 누락 없이 확인 및 결함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기법이라며,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은 테스트가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경우 테스트 케이스 작성 시간을 줄이고 적은 테스트 인력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테스트의 역량에 따라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명세 기반 테스팅과 경험 기반 테스팅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과 발견 결함 종류가 다르므로 어떤 테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고객의 요구사항이 뭔지, 테스트를 통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참고할 만한 문서가 있는지, 테스트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과 예산 제약은 어떻게 되는지, 발견된 결함 유형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는지.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의 요구사항과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업무에 맞는 테스트 기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적은 테스트 개수로 보다 많은 결함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세 기반,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구조 기반 테스트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이어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